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발견 이야기 중 하나는요, 사실 거의 스릴러 소설 같아요. 야망, 치열한 경쟁, 심지어 몰래 훔쳐본 단서, 그리고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린 사진 한 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 바로 클라이맥스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비밀이 풀리고 과학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바로 그날로 말이죠. 여기는 1953년 2월 28일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이글이라는 펍입니다.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어요. 과학자들이 맥주 한잔하면서 시끌벅적하게 떠들던 바로 그때 역사를 바꾼 한마디가 터져나옵니다. 프랜시스 크릭이 선술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 젊은 과학자 2명이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1950년대 초반은 말이죠. 전 세계 과학계가 그야말로 유전의 비밀을 쥔 분자를 찾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한복판에 아주 기이한 한 팀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입니다.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핵을 분리한 그야말로 노벨상이 쏟아져 나온 전설적인 곳이죠. 근데 재밌는 건 물리학의 성지 같은 이곳에서 생물학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팀 구성부터가 정말 독특했어요. 25살의 패기 넘치는 미국인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 그리고 그보다 12살이나 많은 수다쟁이 천재 영국인 물리학자 프랜시스 크릭. 배경도 성격도 심지어 전공까지 완전 딴판이었죠. 하지만 딱 하나, DNA 구조를 밝혀내겠다는 열정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어색한 조합이 성공의 비결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들을 이렇게까지 달리게 한 동력은 뭘까요? 시작은 1944년 물리학자 어윈 슈레딩거가 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슈레딩거는 여기서 유전 정보가 어떤 분자 안에 암호처럼 담겨 있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바로 이 아이디어가 왓슨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그들은 생명의 코드를 찾기 위한 탐험에 나서게 된 거죠. 하지만 왓슨과 크릭만 이 경주에 참여한 건 아니었어요.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선 이들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던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절린드 프랭클린이었죠. 프랭클린은 X선 결정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어요. 이게 뭐냐면 DNA 결정에 X선을 쏴서 그 그림자를 사진으로 찍는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역사상 가장 선명한 DNA 사진을 찍어서 그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처한 환경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당시 학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성차별 때문에 남성 동료들은 마음대로 드나들던 교수 휴게실조차 들어갈 수 없었죠. 특히 동료였던 모리스 윌킨스는 그녀를 동등한 연구자로 보지 않고 자기 조수쯤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그녀는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과 갈등 속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1953년 초 윌킨스가 프랭클린 몰래 그녀가 찍은 가장 완벽한 DNA 사진을 경쟁자인 제임스 왓슨에게 그냥 보여줘 버립니다. 프랭클린의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 DNA 구조 발견 경쟁의 승부가 결정 나버린 거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51번. 왓슨이 이 사진을 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고 해요. 사진 가운데에 보이는 선명한 X자 모양. 이건 분자가 나선 구조라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거든요. 왓슨에겐 정말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었던 거죠. 프랭클린의 사진이라는 이 결정적인 힌트를 얻은 왓슨과 크릭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마지막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생명의 기본 설계도를 완성해내고 말죠. 그들이 밝혀낸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이중나선. 꽈배기처럼 꼬인 사다리를 떠올리시면 딱 맞아요. 2개의 긴 가닥이 기둥처럼 서 있고 그 안쪽을 유전 정보를 담은 발판들이 연결하고 있는 형태죠. 근데 이 구조의 진짜 천재성은
이 사다리 발판, 즉 염기들이 짝을 짓는 방식에 있었어요. 아데닌, A는 언제나 티민, T하고만 짝을 이루고요. 구안인 G는 언제나 사이토신, C하고만 결합합니다. 바로 이 간단한 규칙 때문에 DNA 가닥이 둘로 쫙 갈라지면 각각의 가닥을 본떠서 완벽한 복사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스스로를 복제하는 비밀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 어마어마한 발견을 세상에 알린 논문은 놀랍게도 단 900단어짜리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논문 중 하나로 남아있죠. 이 발견이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1962년에 왓슨과 크릭, 그리고 윌킨스가 노벨상을 받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프랭클린은 1958년에 37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녀의 결정적인 공헌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를 읽어낸 지놈 프로젝트와 오늘날의 유전자 편집 기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은 그냥 하나의 과학적 성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전병의 원인을 알고 암과 싸우고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게 해준 현대 생명과학이라는 거대한 문을 연 마스터키였던 셈이죠. DNA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DNA 단 1g에요. 215 페타바이트. 그러니까 DVD 약 50만 장에 달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보존되니까 미래에는 이걸 데이터 저장 장치로 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이중나선의 발견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퍼 같은 기술은 우리에게 그 책을 편집할 수 있는 힘까지 주고 있죠.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생명의 코드를 다시 쓸 수 있게 된 우리, 과연 어떤 미래를 써내려 가야 할까요?